자, 오늘 주제는 아이의 행복과 성공을 원한다면 자존감 교육이 필요하다입니다. 참고할 서적은 자존감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명경 소장님이십니다. 한국집중력센터 소장님이시고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이십니다. 서울대학교 교육학 석박사를 하셨고 한국아동상담협회 이사이며 정신보건상담사, 상담심리 전문가, 전문 상담사이십니다. 자, 왜 지금 자존감 교육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라톤이 그렇듯 인생도 꾸준히 달려야 합니다. 중학교 때 공부를 잘했다고 나머지 인생의 긴 시간을 잘 달릴 수 있는 거라 보장받지 못합니다. 명문대학에 입학만 하면 고생이 끝날 줄 알지만 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 또 달려야 합니다. 직업을 갖게 되면 행복이 시작될 줄 알지만 그 안에는 또 다른 시련과 위기가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사회에 나와서 보면 이 말을 상당히 공감할 겁니다. 따라서 어떤 인생도 시련과 좌절 없이 아름답기만 할 수 없다는 것을, 많은 재산이 있어도 좋은 학벌이나 좋은 직업이 있어도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시련을 겪게 됩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죠. 많은 재산만 있고 빌딩이 있다든지 서울대학교만 나왔다고 해서 좋은 직업, 의사라든지 변호사, 대기업에 다닌다고 해서 인생이 끝까지 즐겁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이 책의 저자는 결국 자존감은 시련과 좌절을 견디고 극복하게 만드는 큰 자원이라고 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과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현격하게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 누구나 희망을 합니다. 그렇지만 행복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누구한테 물어볼 때 행복하냐고 하면 행복하지 않다고 대답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자, 그래서 자존감은 행복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가족이나 친구들과 더 원만한 관계를 만들고 친밀감을 더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많은 연구들은 행복할 만한 조건, 예를 들어서 위에서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직업에서의 성공, 높은 명예, 많은 돈, 멋진 배우자, 훌륭한 친구들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 결과 자존감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주어진 조건 안에서 행복감을 더 많이 느낀다고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결국 높은 자존감은 성공의 결과가 아니라 행복의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높은 자존감을 갖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한번 나는 나의 자존감이 높은지 낮은지 보통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누군가 자신을 비난하거나 자기를 무시할 때 감정적 동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겁니다. 무조건 적다는 건 아닙니다.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좋아한다고 해서 내가 더 괜찮은 사람도, 누군가 나를 싫어한다고 해서 내가 더 하찮은 사람도 아니라는 거죠. 마음의 평정심을 느끼고 있겠죠.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고 가치 있게 여긴다라고 생각할 여유를 갖습니다. 이거조차 쉬운 건 아닙니다. 나의 부족한 부분을 성장시킬 수 있을까 하며 자신을 반성할 수 있고 더 나은 자신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려고 조금이나마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신 안에서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소한 말이나 주위의 평가에 크게 상처받고 심리적으로 동요가 됩니다. 따라서 불안감을 많이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주변의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혹은 비난받지 않기 위해 애를 쓰다 보니까 그들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 기분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널뛰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비난이나 상처에도 쉽게 좌절하고 자신감을 잃게 되어 쉽게 우울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자기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이 신경을 쓰다 보니 자신의 감정을 귀하게 여기질 못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내용과 나의 행동이 비슷하다고 한다면 한번 자존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나의 자존감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을 편안하게 알아차리고 표현하기보다는 억압하거나 숨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허상을 드러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곡하는 것을 반복하게 되고 결국에는 자신이 느끼는 것이 자기 자신의 것인지 남에게 주입받은 것인지조차도 모른 채 혼란스럽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에 비해서 타인의 긍정적인 평가에는 훨씬 더 기쁨을 느끼지만 부정적인 평가에는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는 더 많은 불안을 느끼고 극단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자세가 된다면 자신의 맡은 바 일이라든지 공부라든지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타인의 평가에 과민하게 반응하고 사람들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크게 긴장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학생들, 이런 사람들은 부모나 교사, 친구와 같은 의미 있는 주변 사람에게 의존적인 태도를 보이고 그들의 평가에 자신을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그들이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그것이 결국 자신이 나쁘거나 모자란 부분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럴 필요도 전혀 없는데요. 자, 그렇다면 자존감은 크게 자신의 능력에 대한 평가와 자신이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인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평가는 나는 유능한 사람인가에 대한 자신의 대답에 근거한다. 내가 유능하다고 믿으면 나의 자존감은 높아지는 것이고 내가 무능하다고 믿으면 나의 자존감은 낮아진다는 겁니다. 또 자신의 능력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는 그 능력이 결국은 외부에 미치는 영향이요, 외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느껴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평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예를 들겠습니다. 내 스스로 미술 실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미술을 잘하는 것을 통해 부모나 교사, 친구 등에게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결국 타인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미술 실력은 자존감 높이는 데 아무런 기여를 못한다는 거죠. 만약에 자신이 게임을 잘한다면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그 게임 잘하는 친구를 인정해 줬을 때 자신의 자존감, 자신의 능력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가치에 대한 평가는 태어나서 처음 만난 세계, 즉 결국 가족 안에서의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나의 가치는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잘못하다 보면 왕자병이라든지 공주병에 걸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특히 이 가치 평가에 대해서는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무조건적인 사랑과 보호를 받으며 세상에 대한 신뢰를 쌓은 사람은 자신이 사랑받고 존중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믿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제공받지 못해 불안하고 불편한 상태를 오래 견뎌야 하는 사람, 심각한 부부 갈등으로 인해 집안에 긴장감이 많이 흘렀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라고, 그래서 방임이나 학대가 있으면 아이에게 세상은 무섭고 불편한 것으로 인식되어 자신을 인정받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의 가정 환경도 중요하지만 부모의 교육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자존심과 자존감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자는 자존심은 다른 사람보다 나은 자신의 상태를 통해서 자기를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자존심은 다른 사람보다 나은 자신의 상태를 통해서
자기를 인정하는 마음이지만 자존감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꼭 이겨야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못한 모습이 있어도 스스로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자존감입니다. 따라서 자존심은 세지만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 중에는 일부러 자신보다는 못한 친구를 옆에 둔다는 겁니다. 그 친구를 위안 삼거나 자신의 우위를 뽐내고 싶어 한다는 거죠. 이걸 결국 다른 말로 얘기했을 때는 자아도취적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아도취적 성격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결코 좋은 건 아니겠죠. 그런데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자, 그 이유는 지나치게 허용적인 양육 태도, 개인 중심 문화가 지적되고요. 부모가 자식을 너무 귀하게 키우면서 자식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났다는 인식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세상이 자신을 중심으로 움직인다든지 모든 사람이 자신을 왕처럼 떠받들어 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한번 자신을 한번 반성해 볼 필요도 있다고 합니다.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한다. 그렇지만 반대로 또 너무 남을 위해서만 생각한다는 것도 결코 좋은 일은 아닙니다. 자, 거기에 남이 어떻든 나만 좋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결국 사회 전반에 팽배해져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고 착취하는 것에 별다른 죄의식을 못 느끼는 문화도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생기면 결국 자아도취적 성격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결코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또 이 얘기를 합니다. 상담 심리학자 글렛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아래에 소속의 욕구, 힘의 욕구, 즐거움의 욕구, 자유의 욕구, 생존의 욕구로 해서 구분을 했습니다. 자, 힘의 욕구입니다. 자기는 물론 자기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통제하고 싶어하는 욕구입니다. 경쟁과 성취를 통해 자신이 중요한 존재임을 확인받는 과정에서 충족되며 성취감과 유능감을 느낍니다. 결국 힘의 욕구에 의해서 친구들과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존재가 상대적으로 남들에게 인정을 못 받는다면 상대적으로 힘의 욕구를 마음속에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즐거움의 욕구도 갖고 있고요. 자유의 욕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독립적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스스로 결정하는 과정을 통해 충족되는데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기 위한 절충도 필요하고 자신의 선택으로 인한 결과를 책임지려는 의지와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결국 여기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따라서 결국은 부모님과 살다가 나와서 살려고 하는 그런 욕구일 수도 있고요. 스스로 결정하는 과정을 통한다는 겁니다. 부모님의 어떤 결정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결정하려는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 부모님과도 마찰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생존의 욕구는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래서 순간순간 자신의 욕구를 잘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은 높은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자신의 욕구 충족과 자신의 자존감에 대해서도 학생들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자존감을 높이는 교육법. 나의 자존감을 상대적으로 지금은 낮지만 어떻게 하면 나의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책의 저자는 공감 능력을 높여야 된답니다. 그 다음에 감정의 타당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정보다는 이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기보다는 억압하고 감추려고 합니다. 감정에 대해서는 특히 감정 중에서는 즐거움이 아닌 미움이나 분노, 수치심 같은 감정은 더 부정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감정을 타당하기 위해서는 감정에는 옳고 그름이 없다는 인식을 분명히 해야 되고요. 자, 모든 감정은 당사자에게 자연스러운 것이며 그럴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것을 감정이 타당하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조절 능력을 향상시켜야 되고 선택과 책임 가르치기, 생각과 의견 물어보기, 자신의 자식들에게는 다양한 역할을 줘보고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역할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실수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자, 자존감을 낮추지 않으면 훈육하는 방법에서는 그 상황에 대해서만 야단을 치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 그 예가 있습니다. 아이가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만 야단을 치지 못하고 대부분 존재 자체를 비하하고 뜯어고치려고 합니다. 친구들과 싸울 때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식한테 할 때도 존재 자체를 비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예를 다시 한번 들어보면, 예를 들어 아이가 친구 물건을 몰래 가져왔을 때는 다른 사람 물건을 말도 하지 않고 가져오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다. 그리고 그 친구는 이 물건을 찾느라 얼마나 애를 먹었냐, 이 정도만 얘기해주면 되는데, 부모님 중에서는 과장되게 얘기합니다. 어디 조그만 게 벌써 남의 물건에 손을 대고 있어. 커서 도대체 뭐가 되려고 하느냐. 많이 들어본 학생들도 있습니다. 네가 한 짓은 도둑질이야. 너 도둑질하면 경찰이 잡아간다. 감옥에서 엄마 얼굴 못 보고 추운 데서 살고 싶어. 상황을 과장해서 겁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도 이렇게 화가 났을 때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 주장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의 권리를 마땅히 주장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요구하지 못해 손해를 자주 보고,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하는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과도하게 많은 일을 떠안기도 합니다. 선생님도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바로 자기 주장과 관련된 신념을 바꾸라는 겁니다. 신념을 바꿔야지 결국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자, 여기 있는 내용을 선생님이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욕구를 먼저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욕구만큼이나 내 욕구도 중요하다. 내 욕구를 우선시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자, 3번으로 가겠습니다. 나는 항상 다른 사람과 잘 지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그들에게 맞춰야 한다. 이런 생각보다 사람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는 내 느낌과 원하는 바를 표현해야 한다. 갈등을 통해 사람들은 오랜 시간 잘 지내는 방법을 터득한다. 자, 4번째입니다. 혼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야 한다를 다른 사람이 함께 하자고 요청을 하더라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면 거절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에너지를 충전한 후 다른 사람과 더 즐겁게 어울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는 그들의 좋은 면만 보려고 애써야 된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나쁜 면을 발견하는 것이 반드시 관계를 훼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좋은 면뿐만 아니라 나쁜 면을 함께 할 때 그들과 더 잘 지낸다는 겁니다. 결국 자신의 신념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느낌을 표현할 권리가 있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자신의 욕구를 억누를 필요가 없다는 것도 인식을 해야 됩니다. 높은 공감 능력, 대인관계 능력 향상이 되고, 높은 집중력, 목표 지향적 행동이 되고, 자기조절 능력,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